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대응이 어려운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의 정확한 시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 조일규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별나게 더 반갑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30년 내 최고치라 그러고요. 중국은 뭐 13%, 이건 뭐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변수가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그 전에 지난번에 이제 미국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도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CPI 나왔거든요. 일단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상승하는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요게 지금 안 꺾이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지금 뭐 좀 1990년대 이후로 최대치 월간 기준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6% 네. 올라갔죠. 예. 요거 잘 보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또 이거 평균 물가 목표제와 연관해서 설명 좀 예, 예.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역시나 보세요. 장난 아니죠. 글쎄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와 이건 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지난달에 이렇게 물가 지표를 보면 대부분 다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 나오는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던 그런 영향이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달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조금 둔화되고 있고 단지 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전달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형태는 이게 약간 이게 둔화되는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다음 달에 물가 지표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올 때 물가 지표만 딱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나오는 세부 항목을 보시면 편해요. 근데 자연히 이제 또 이 얘기가 금리로 이제 12월 14일 날 15일 날 있는 그렇죠. 그 FOMC 회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전망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좀 쉽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재밌는 건데 아까도 이제 이렇게 코멘트에 나오더만 그러니까 내년 2분기나 1분기에 꺾이고 2분기에 뭐 물가가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페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적용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2분기에 만약에 물가가 꺾여버리면 2분기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면 뭐냐면 최근에 6개월치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5%, 6%대인데 요거 다 합해도 난 내년에 2분기에 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균 물가 목표제 보면 물가는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금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년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금리 인상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5월 달, 6월 달에 경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만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에서 2014년도 1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테이퍼링이 2014년도 12월 달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월 달에 금리 인상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실제 금리 인상은 2015년도 12월 달에 했어요. 물가가 안 높았거든요. 잘 기억해 보세요. 러시아 쓰러지고 중국 쓰러지고 유럽 쓰러지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적용하게 되면 내년 2분기에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금리는 인상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올라와 버리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5년도의 그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기조하고 달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건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꺾이면 6개월 동안 계속 꺾여요. 안 돌았어요. 다행스러운 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 경기가 얼마나 올라와 주는가에 따라서 이걸 좀 내리막을 좀 잡을 수 있는가 안 잡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우리나라 종목과 연관되는 건데 내구재 주문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이건 이제 다음번 종목 얘기하고 또
다음 주에 제가 특집으로 얘기할 건데 그때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2020년도 5월달, 6월달, 7월달 내구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구재 주문이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로 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5월달, 6월달, 7월달 내구재 주문이 막 올라온다는 건 작년에 PC도 많이 사고 TV도 사고 컴퓨터 사고 다 사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구재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사면 2, 3년을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 종목가 중요한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많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컨텐츠. 지금 코스닥에 보면요. 모바일 게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제조업 관련한 종목들은 거래소는 다 죽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작년에 5월, 6월, 7월 달에 이 내구재를 다 써버렸기, 그러니까 다 땡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구재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쪽에 대한 업종이 다 이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제조업은 이제 생산을 못하니까 계속 실적이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이게 컨텐츠 관련 기업들은 이런 그렇죠. 거니까 미국은 네.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실질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하고 제조업 베이스의 비중이 많아요. 코스닥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죠. 적어요. 네.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니까요. 나머지는 막 땡기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수는 안 올라가도 종목은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내구재 주문을 하나만 딱 보면 아,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근본적인 트렌드 변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은 계속 가야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네, 네. 그렇군요. 내구재 주문 관련해서 또 최근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네. 있는지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좀 쏙쏙 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게임 메타버스 없으신 네. 분들은 너무나 지금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저는 알려주시죠. 양도세 네.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네.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1분기에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요? 예, 그러니까 눌렀다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는 낙폭과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올라갈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선별하는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제가 원래는 이게 종목 전략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제작진이 다음 주에 특집을 한번 하라 그래갖고 수능 있다고 2시 30분에 아껴두시는 거예요? 아껴둬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말에는 못 가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 가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다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 더 특집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네. 얘기하는 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트렌드는 좀 유지될 것 같다. 단 그렇군요. 12월 달에 약간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저쪽 섹터 너무 많이 올라갔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별화 해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래요? 말을 하시다가 만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드는데 다음 주에 또 특집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